알면 할수록 투자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로 인한 시름은 투자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엄청 큰 리스크인데요.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의 새로운 테넌트가 될 만한 셀프 스토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아이엠박스 코리아의 우리 남성훈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대표님 영상으로 하면 이렇게 처음 뵈니까 와, 굉장히 눈썹도 진하시고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운동부 약간 유도부 주장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예. 자, 아무래도 이 셀프 스토리지라는 게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셀프 스토리지가 뭔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셀프 스토리를 정말 쉽게 설명을 하자면 고객이 자기의 공간에 짐을 맡기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걸 약간 관점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셀프 스토리지는 어떤 특정 공간을 임대를 해주는 상업용 부동산의 한 섹터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또 엄청 큰 메리트이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2024년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 상황을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요즘 어떻습니까? 예.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셀프 스토리지가 성장한 이유가 2024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약간 일치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은 그동안 많이 됐는데 수요는 많이 없는 이 상황에서 특히 상업용 부동산 중대형 상가 거의 공실률이 한 14% 정도 되는데 일단 공실이 되게 매우 심각한 것 같고 이 공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게 지금 2024년에 상업용 부동산의 전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 하면 또 저희 김종률 아카데미 아니겠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실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공실이 많고 또 전망이 어두운 이유가 아무래도 요즘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네. 주거용도 그런데 상업용은 앞으로도 계속 좀 어둡거나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제가 예측하기로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오피스, 특히 오피스 같은 부분은 아마 향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상가, 리테일은 그렇게 엄청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공실이 이미 높은 상태에서 더 이게 심해지거나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커질 것 같고 현재 지금 상황이 제일 안 좋은 거는 지식산업센터. 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앞으로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약간 각 섹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자면 특히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실률이 좀 높다라고 했는데 이게 특정한 어떤 상권이라든가 지역마다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들고 싶은 거는 이제 하남, 미사, 신도시가 가장 공실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남 미사를 갔을 때 제일 깜짝 놀랐던 거는 미사역 바로 앞에 있던 그랑파사주라는 건물인데 거의 대부분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아파트도 엄청 많고 주거 공간도 엄청 많고 그다음에 역세권인데도 거의 대부분의 상가가 비어 있고 많이 비어 있는 걸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왜 비어 있을지라고 되게 의문이 있었는데 몇 번 가보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공급이 너무 많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물량에는 또 장사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어떤 오프라인에 대한 상권, 그다음에 상가 수요가 많이 줄어들면서 공실률은 계속 증가하는데 이와 맞물려서 특히 지산 같은 경우도 너무 한 번에 2020년 이후로 너무 급격하게 공급이 많아져가지고 공급을 채울 만한 어떤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하남, 미사, 신도시라든가 지산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이 많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리테일, 상가, 지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셀프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가리지 않는 거잖아요. 어디나 다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제 많으신 분들이 셀프 스토리지가 뭔지 잘 모르신 분들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아마 이제 이미지가 이제 전부 될 겁니다. 네네네. 예전에는 셀프 스토리지가 어떤 지하라든가 아니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입점이 된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은 이 셀프 스토리지가 건물의 1층, 그다음에 건물 통건물, 그다음에 엄청 큰 주상복합의 상가 정말 다양한 형태로 들어가고 있어요.
또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가능한 게 최근에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지하에 다 세대 창고가 있거든요.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개인 어떤 소비라든가 어떤 경험을 중시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뭐 취미, 레저 뭐 예. 이런 장비들 굉장히 또 많고. 예.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이 생활 패턴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 게 한 번 짐을 맡기면 이게 너무 편하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계속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구독 서비스로 지금 셀프 스토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멜론 같은 아, 뭐 예. 그런 거 이렇게 구독해놓고 계속 듣는 것처럼 예. 셀프 스토리지도 약간 예.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군요. 맞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한번 그 집에 있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있는 짐을 빼서 자기만의 공간에 짐을 보관하게 되면 이걸 다시 가져가서 집으로 가져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또 보니까 예. 직접 경기도 수도권 내에서는 배송 업무까지 직접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까? 예. 그 저희가 배송도 해드리는데 배송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짐을 입고 할 때 그때 이제 짐이 좀 많거든요. 그때 이제 직접 운반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일정이라든가 전체적인 거를 고려해서 그 입고하는 걸 도와드리고 이제 가끔씩 필요한 짐이 있다라고 해서 고객 동의하에 그 배송해달라고 하면 일정을 조율해서 저희가 고객이 계시는 곳까지 이렇게 배송을 해드리는 가장 편리한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IM박스 광고도 재밌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아, 예, 예. 네, 그 광고 영상도 봤는데 보니까 이만한 한 박스가 그 보관료가 3,000원밖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게 수익 구조가 남을 수가 있나 싶기도 한데 예.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그 한 박스에 3,000원이라는 걸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네네. 그 한 박스에 3,000원이고 그런데 이제 최소 보관료가 있어서 한 달에 15,000원을 내면 5박스까지 맡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박스에 3,000원이고 한 달에 15,000원을 지불하시면 저희가 1년 동안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왕복 배송까지 해주고 5박스를 1년 맡기는데 18만 원. 와. 엄청나게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수익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가 이 가격 정책을 계속 고수하는 이유가 저도 예전에 실제 배송을 해보고 이제 1인 가구 분들이 사는 그런 주거지를 가봤는데 생각보다 수도권에 정말 주거 환경이 열악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사람이 여기 살 수 있나라는 정도로 열악한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제가 좀 깜짝 놀래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이런 분들의 어떤 보다 쾌적한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 가격 정책은 계속 가자. 그렇게 해서 왕복 배송에 5박스를 1년 동안 맡기는데 18만 원. 한 달에 15,000원으로 이 짐을 맡기면 장로 1개 정도를 이제 다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뭐 취미 레저는 약간 배제하더라도 예. 실생활에 필요한 뭐 옷이라든지 야, 예. 이불 같은 거는 계절별로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보관하는 게 굉장한 또 일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또 중요한 또 대안이 될 만한 예. 네,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셀프 스토리지가 특히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집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예. 일본이나 외국에서는 굉장히 또 상용화가 많이 돼 있다고 해요. 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고 어떻습니까? 외국과 우리나라의 시장을 좀 비교해 볼 때. 정확하게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 셀프 스토리지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이 돼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시장 규모가 43조 원에 이르고 그 전체 가구의 약 9.8%, 약 10%가 지금 이 셀프 스토리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도 지금 거의 한 1조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 성장 속도가 정말 엄청나게 빠릅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증가와 관련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거 문화가 짐을 맡기는 주거 문화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도 약간 일본을 따라갈 것 같아요. 일본과 같이 그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서 자기만의 보관 공간을 필요하시는 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셀프 스토리지가 빨리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품목들을 이렇게 맡기실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좀 제가 이제 차담처럼 좀 아, 여쭤볼게요. 예. 네네. 나는 이런 것까지 봤다. 예. 이런 것까지 맡기더라. 예. 어떤 것까지 맡기세요? 그러면은? 사실 제가 본 것 중에서 네네. 실제로 본 것 중에 제일 약간 재밌었던 거는 그 세일러문 굿즈.
아, 그럼 굿즈도. 예, 그게 사실 성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 성별을 왜 밝히지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네. 자, 그러면은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취미나 이제 어떤 그 수집가 같은 분들도 이게 사실상 공간이 어떻게 보면 좁아지다 보면은 이걸 놓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또 큰 고민이고 일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많이 활용들을 하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는 셀프 스토리지를 어떤 짐을 보관해야겠다라고 맡기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로 해서 맡기시는 분들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꼭 어떤 짐을 맡겨야겠다라기보다는 어떤 계절옷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짐 중에서 아이들 뭐 상장이라든가 앨범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모님들 유품 같은 것도 많이 맡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와 같이 연예인 굿즈 같은 거 많이 맡기고 있어가지고 그 자기만의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 많아지고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골프백이라든가 그렇죠, 뭐 그렇죠. 자전거 장비를 많이 맡기는데 레저, 뭐 예. 스포츠 레저에 관련된 장비 같은 거. 이 집에 가져가면 이제 욕먹을 것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맡기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셀프 스토리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궁금한 거 좀 많이 이제 여쭤봤고, 예. 그럼 이제 건물주 내지는 또 이런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 나도 저 셀프 스토리지 한번, 우리 상가 공실한테도 좀 이렇게 드려오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될지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일단은 제가 이제 김종률 TV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을 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했던 거는 실제로 상가라든가 토지를 투자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실제로 건물주분들, 특히 이제 외국에 살다 오신 건물주분들 또는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한테 정말 연락을 많이 주시거든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셀프 스토리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미국이라든가 해외에 살 때 이게 엄청 잘 돼 있었다.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구조인지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건물주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제 자산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상가 건물 중에서 제일 잘 나가지 않는 지하 부분이라든가 후미진 곳 이런 데를 오랫동안 그 임대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셀프 스토리지로 활용해가지고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가에도 이 셀프 스토리지를 입점시키고 싶다. 예. 어떤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올해는 아니지만 잠깐 주차는 돼야 됩니다. 그렇죠. 물건을 또 싣고 내리고 뭐 빼고 할. 네. 예.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자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산 가치가 좀 낮거나 좀 저렴한데 그러니까 자산 가치는 낮지만 향후 자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곳을 제일 선호합니다. 네. 결국 셀프 스토리지도 수익률을 분석을 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셀프 스토리지 상황이 어떤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많이 지금 입점들을 지금 하신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 IM박스가 지금 실제로 겪고 있는 거는 지금 엄청 빠르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게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보관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아지고 보관에 대한 인식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특히 1인 가구 위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고객의 80%가 1인 가구인데 사실 지금 1인 가구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집을 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현 생활을 조금 만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제 너무 비싸잖아요 주택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현 상황에서 좀 즐기려고 하는 어떤 성향이 많아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캠핑 용품이라든가 레저 용품 그다음 이런 수요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관해야 되는 수요가 엄청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공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지금 공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테넌트가 셀프 스토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입지도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주변이 다 비어 있어요. 사람도 많이 안 다녀요. 거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말 훌륭한 대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또 저는 역으로 약간 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입지적인 조건을 따져봤을 때, 네. 이게 과연, 물론 이제 외곽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조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강남이라든지 예. 용산 같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조금 땅값이 비싼 예. 동네에서는 과연 이게 또 얼마만큼의 메리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예. 강남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특히 수도권 위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핵심지에 어떤 지하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궁극적으로 지역을 불문하고 일단 지금 공실률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지하라든가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 거의 유일한 곳이 셀프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물주께서 그 셀프 스토리지를 입점하려고 하는 수요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하가 자산 가치가 조금 높다라고 해도 지금 현재 지하라든가 아니면 그 지상의 상부층 후미진 곳에 이게 입점시킬 수 있는 임차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임차를 한다고 해도 아주 낮은 가격에 임차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자산 가치 상승에 그렇게 기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임대인 건물주분들께서 임차가 잘 안 나오거나 이런 곳을 셀프 스토리지를 입점을 시킨 다음에 자산 가치를 상승시켜가지고 실제로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도심지 상가도 많이 들어가고, 네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아예 통 건물 자체를 셀프 스토리지로 활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예 통으로. 예. 아 그렇군요. 현재 부동산 상황에서 셀프 스토리지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지금 많이 이렇게 지점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예를 들어 여기 경매도 있지만 경매를 받아가지고 거기 그 셀프 스토리 입점을 시킨 다음에 운영을 하다가 매각하시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건물 자체에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 셀프 스토리지를 입점시키는 분들도 이렇게 있고, 다양한 형태로 지금 셀프 스토리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통 건물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엄청나게 큰 지식사업센터의 한 층을 거의 대부분을 셀프 스토리지로 활용하는 식으로 들어가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셀프 스토리지가 그 상업용 부동산의 메인 테넌트 중에 하나로 발전할 가능성이 지금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헬스케어, 오피스, 물류창고 뭐 이런 거 같이 셀프 스토리지도 엄청나게 큰 상업용 부동산의 한 섹터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만약에 비어있는 공간에서 자산 가치 상승을 노리는 건물주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아이엠박스가 입점을 해서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입점을 할 때는 임대인 건물주 분들께서 시설비를 지불해 주거든요. 시설비는 평당 150만 원 정도 발생하고, 그럼 이제 시설비를 지불해 주시면 저희가 들어가서 운영을 한 다음에 이 발생하는 수익을 수익 쉐어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셀프 스토리지 장점 중에 하나가 또 거의 완전한 무인화입니다. 지금 최근에 무인화 관련, 무인 창업, 무인 관련된 아이템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사업 중에서 거의 완전한 무인화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완전한 무인화는 셀프 스토리지밖에 없습니다. 타 방송에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건물주분들이 딱히 할 만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셀프 스토리지를 이렇게 들여오면 어떻게 관리해 줘야 돼요, 어떻게 신경 써야 돼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건물주분들이 딱히 뭐 할 일이 없으신 거잖아요. 할 게 없습니다. 네. 아예 할 게 없습니다. 가끔 할 거는 이제 잘 운영되고 있나 와서 보시면 되고, 만약에 홍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완전 자동화된 무인화이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저희 앱에 들어와서 결제하고 QR코드 기반으로 출입 다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저희 배송을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혹시 뭐 내부가 지저분하다거나 혹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저희 배송하시는 직원분들께서 방문해서 다 처리를 하고,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에서 지금 셀프 스토리지 엄청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프 스토리지가 그동안 약간의 이슈가 좀 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건축법 시행령을 아예 개정을 해가지고 셀프 스토리지가 모든 근린생활시설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예 법을 바꿔서 업을 이렇게 육성한다는 건 저희 거의 처음 들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 공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셀프 스토리지고, 또 하나는 지금 수도권, 특히 이제 도심권 거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매우 안 좋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더 큰 집으로 이사가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그 저렴한 셀프 스토리지 집을 맡기고 조금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셀프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많이 육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엠박스 남성훈 대표님과 함께하는 깜짝 퀴즈. 대표님 문제 주시죠. 현재 아이엠박스가 운영하는 지점이 몇 개일까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아이엠박스에서 제공하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선물로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이엠박스의 남성훈 대표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상가의 공실에 새로운 테너트가 될 만한 우리 아이엠박스와 함께 여러분 성공하는 건물주의 꿈 이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